유화 초상화 그리기 중간 채색 과정입니다. 스케치 및 초벌 작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얼굴 묘사에 들어갑니다. 다시 눈부터 채색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덩어리를 밑그림에서 어느 정도 그려줬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는 디테일한 눈의 묘사와 실제감에 가까운 느낌을 표현해 줍니다. 일단 오른쪽 눈을 먼저 그려보고 설명을 이어 나갈게요. 이렇게 밑그림 상태의 왼쪽 눈과 중간 묘사를 한 오른쪽 눈을 보면 단계의 변화가 확연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왼쪽 눈에서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밀색보다 선명하고 진한 색으로 눈동자를 다시 칠해줍니다. 홍채 중심에 동공 포인트를 찍어주고 그 옆에
하이라이트 반사광도 그려주었어요. 반사광이 있으면 눈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동공을 중심으로 홍채 안에 색을 채워주는데 이때 눈동자의 방향에 따라 터치를 사용하면서 칠해주어야 눈동자의 둥근 모양의 특징이 잘 표현됩니다. 처음 밑그림에서는 눈동자 색도 진한 색의 잠브릴리언트를 어느 정도 섞어서 칠해줬어요. 밑그림에서는 덩어리 중심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다소 얼굴 주색의 톤으로 통일성 있게 들어갑니다. 점점 단계에 따라 실제감에 가까운 색들을 쓰고요.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좀 더 대상의 특징에 맞는 색을 사용해서 묘사를 하는 거고요. 보이는 색에 가깝게 칠을 합니다. 제 흰자 부분에 쓸 색을 만들고 있어요. 색을 섞을 때 생각보다 많은 색을 섞는다 의아해할 수 있는데 화이트, 컴포즈 블루, 바이올렛 그레이, 쉘 핑크 등등 지금 여러 색들을 섞어서 색을 만드는데 이런 색들은 제가 사진을 보고 제 나름 판단하에 조합해서 원하는 색을 만드는 겁니다. 색을 보는 것은 어느 정도는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채색은 본인이 보이는 만큼 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가 그림의 퀄리티를 다르게 합니다. 어떤 고정된 답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보는 만큼 색을 아는 만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 무수히 변하는 색들을 인지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색을 보는 능력이 탁월한 거겠죠. 자, 빛의 각도에 따라 흰자의 색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하게 색들을 섞어서 그 차이를 표현합니다. 지금 홍채 안에서도 동공을 중심으로 아랫부분을 미세하게 밝은 색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눈동자의 특징을 잘 살리고 싶을 땐 동공 아랫부분은 기본 눈동자 색보다는 살짝 밝게 처리해주면 눈동자의 둥근 느낌과 눈동자의 깊이감이 더해집니다. 눈의 특징을 살리고 싶을 때 나름 공식처럼 이해하고 적용하면 눈을 그릴 때 도움이 됩니다. 아이라인을 이용해서 외곽의 모양을 잡아주고 있어요. 내부의 양감과 외곽의 라인을 이용해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형을 만드는 건 내부의 양감과 형태의 경계 라인을 정리하면서 점점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그림을 말리고 덧칠을 해서 그려주는 이유는 한 번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밀도감, 재질감 등을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감각적이고 가볍게 그리는 그림을 원한다면
한 번에 그리셔도 상관없지만 지금 그리는 그림처럼 사실적이면서 밀도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최소 3단계 이상으로 덧칠을 해주셔야 그림의 깊이감이 생깁니다. 앞트임 안쪽에 눈물 언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눈에는 보이지만 지금 왼쪽 눈에는 눈꺼풀에 가려져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안구가 눈꺼풀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는 보이실 거예요. 눈꺼풀이 안구에 덮여 있고 덮인 사이에 미세하게 떠 있는 모양을 표현해 줍니다. 앞트임 모양을 그리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좁은 부분에서 눈의 모양이 급변을 하기 때문에 세필로 털칠을 짧게 해서 색을 칠해 줍니다. 흰자와도 연결되게 덧칠을 하고 그 외에 앞트임과 연결된 주변의 형태도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흰자 내부를 다시 칠해주고 있어요. 형태는 주 형태와 주변을 그리면서 서로 보완을 하며 그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 갑니다. 아까 흰자를 칠하면서 눈동자를 그렸어요. 그래서 다시 눈동자와 연결된 흰자 부분을 마저 칠합니다. 흰자와 경계에 있는 아래 아이라인도 같이 그려주면 아까보다 눈의 형태가 한층 정리돼 보여요. 음영의 색을 만듭니다. 흰자를 칠했던 색에 코발트 바이올렛, 번트 시에나, 레드, 화이트 등을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음영의 색을 새로 다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팔레트에서 쓰던 색에 필요한 색들을 보충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눈꼬리 부분에 음영을 칠하고 있고요. 눈꼬리에서 아이라인으로 이어주는데 아이라인 아래로 음영을 그려줍니다. 라인과 맞닿는 흰자 부분에도 미세하게 음영색을 칠해줍니다. 음영 쪽 방향으로 살짝 칠해주고 흰자 부분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이때 눈동자의 흰색이 비리디안과 자연스럽게 섞여서 음영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라인 같이 어둡고 진한 색 주변에는 채도가 높은 비리디안 같은 푸른빛을 주변으로 살짝 사용하면 어둠 안에서도 톤의 변화가 있어서 음영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이 듭니다. 잠브릴리언트, 버밀리온, 주황색이죠. 오로라 핑크, 레몬 옐로우, 옐로우 워커 등등을 섞어서 눈썹 주변에 칠할 살색을 만들었어요. 눈두덩이와 눈썹 부분의 양감을 표현합니다. 일단 눈썹산이 특징적으로 보여요. 눈썹산을 기점으로 옆면으로 꺾이고 꺾인 면이 아까 칠해진 음영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옆면으로 꺾일 때 확 잘리듯 꺾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살짝 푸른빛이 도는 부분이 일단 완만하게 넘어가는 중간면을 표시한 겁니다. 쌍꺼풀 라인도 그려주고 있고요. 자, 눈매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라인을 그리면 라인이 튀지 않게 살색으로 조심스럽게 연결해서 칠해줍니다. 속눈썹도 그려주네요. 속눈썹은 사실 눈 주변을 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려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그려놓고 있네요. 눈동자에서도 흰자와 홍채가 만나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홍채와 맞닿는 부분에 화이트로 살짝 포인트를 주면 눈꼬리 방향 쪽 흰자 부위와 거리감이 생기면서 눈동자 근처 부분이 좀 더 부각되어 보이겠죠.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해 줌으로써 눈동자가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눈 자체는 동그란 구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눈동자 부분이 가장 튀어나오고 그 뒤로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눈동자 부분의 흰자가 눈 꼬리 위치의 흰자보다는 앞으로 나와 있겠죠.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건 빛이 조금 더 가까운 거니까 이 부분을 살짝 밝게 해주면 그 외에 주변 부분의 음영으로 눈동자가 더욱 입체감 있게 보입니다. 아래 눈꺼풀에서 눈동자 아래 라인과 아래 라인 부분과 맞닿는 경계 부분에 약간의 두께감이 있어요.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피부의 두께면이기도 하죠. 화면에서 약간 쉘핑크 톤의 밝은 살 부분인데 아래 눈꺼풀의 외곽 라인이겠죠.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아래 속눈썹을 자칫 이 부분에다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헷갈려 하거나 놓치는 부분이기도 해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트임 부분을 밝은 살색을 사용해서 겉살을 칠해주면 아까 그렸던 앞트임 안쪽이 더 들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애교살이라고 부르죠. 아래 눈꺼풀의 음영과 볼륨 등의 특징을 다시 살려줍니다. 눈꼬리 쪽에서부터 음영을 칠해주면서 모양을 다시 잡아줘요. 색은 아까 눈꼬리 부분에 칠했던 음영의 색을 이용을 하고 지금은 중간 톤의 살색을 칠해서 밝은 면과 음영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왼쪽 눈썹 주변의 특징은 눈썹 산을 기점으로 측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의 특징을 살려주고 눈썹 주변의 양감과 분위기를 만듭니다. 양감의 표현도 없는데 눈썹부터 확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선명한 라인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대로 먼저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눈썹은 눈썹 주변에 살의 양감을 만들어준 다음 그려도 늦지 않습니다. 자, 눈썹 주변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눈썹을 그려줍니다. 눈썹은 세피를 최대한 세워서 라인을 이용해서 결대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썹의 결이 눈두덩이의 모양에 따라 방향이 살짝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붓터치 하나가 눈썹 한 올 한 올이라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두덩이의 구조에 따라 눈썹의 방향이 조금씩 변형이 되는 게 보이시죠? 눈썹도 그려주고 눈썹 가까이에 있는 머리카락도 정리를 해줍니다. 처음 밑색에서는 붓의 터치를 툭툭 끊어서 면처럼 사용을 했어요. 입체적인 덩어리와 양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지금처럼 완성에 가까울수록 붓질을 부드럽게 해서 피부톤을 표현합니다. 조심스럽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 눈과 비슷한 완성도로 그려졌습니다. 앞부분에서 눈꼬리와 옆면의 음영을 그려줬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다시 그 부분을 그려줍니다. 왼쪽 눈이 오른쪽 눈과 좀 차이가 있어요. 왼쪽 볼이 반 측면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왼쪽 눈 역시도 오른쪽 눈보다는 아래 눈꼬리 부분이 단축돼 보입니다. 여기서 단축됐다는 건 아래 눈꼬리 라인이 오른쪽 눈꼬리보다는 안쪽으로 각도가 꺾였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의 크기가 작아 보이죠. 왼쪽 뺨이 오른쪽 뺨보다 작아 보이는 것처럼요. 실제로 사진상의 크기를 재봐도 사이즈가 오른쪽보다 왼쪽 눈이 작습니다. 눈을 그릴 때는 반측면의 눈을 그리는 게 정면보다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처럼 눈이 단축되는 형태를 자연스럽게 그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무작정 보이는 대로 형태를 따라 그리려 하지 말고 눈꼬리의 각도와 두 눈의 크기를 비교, 기울기 등을 체크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 눈의 형태를 그려봤습니다.